코로나 현재 현황입니다. 어제 좀 높아졌다고 오늘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는 153명, 오늘은 126명인데, 이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막 두 자리 숫자, 어쩔 때는 한 자리 숫자 그랬었거든요. 정광훈의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100명 밑으로 떨어뜨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국내 확진자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9월 13일이나 9월 14일 같은 경우는 100명 밑으로 떨어뜨렸었는데 해외 유입 빼고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고 막 고생하는 게 이 숫자에 느껴지지 않아요?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 질병관리청 엄청 고생하는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 우리 정은경 청장님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지금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는데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할 계획이냐 물었더니 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가 나왔어요. 전 국민 중에 16%만 고향 가겠다 했고요. 보통 해년마다 보면 40%에서 많게는 50%까지 나왔던 이 여론조사가 지금은 16%만 고향 가겠다 하시는 거고, 이분들은 안 갈 애가 안 갈 수가 없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사연이 다 각자 있겠지만 시골에 너무 혼자 계세요. 근데 내가 독자야. 이런 분들은 안 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고향에 형 동생이 있어. 그러니까 나 하나 안 가도 표시가 별로 안 나. 그래서 그냥 그 핑계 삼아 안 가. 정변 엄마가 올라오시고. 아니 제가 10월 2일 날 표가 구하기가 쉬웠다니까요. 표가 구하기가 쉬웠다는 것은 진짜 실감 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네, 추석 때 집에 계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에 19만 8천 명이 온다고 해요. 추석 연휴 때. 그게 문제지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제주도 관광협회 측이랑 같이 뭐 조율을 해서 취소를 해도 환불을 좀 이렇게 그 위약 수술을 안 물게끔 좀 조치를 취해준다거나 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더라고요. 좀 2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제주도로 몰리는 건데. 그러니까 술 먹고 방역 협조하자고 술 먹지 말자고 그랬더니 한강변으로 쏟아진 거랑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렇죠. 추석 때 이참에 정부에서 고향 가지 말자고 하니까 고향만 안 가면 돼. 그리고 제주도 가. 이런 분들은 대체 뭐니 진짜.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해외여행을 못 가잖아요. 못 가죠.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 지금 제주도로 몰리는 몇십만 명이 몰리는 상황. 근데 저번에 한번 제주도에서 막 한참 확진자가 생겼을 때 여행 가신 분들이 마스크를 안 써. 그러니까 문제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웬만한 분들이 이제 추석 때 고향 안 가고 명절 가겠, 이제 이게 오랜만의 현상은 사실 아니죠. 명절 때. 이 관광지 가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연휴를 좀 알차게 쓰시는 분들이긴 한데 가시더라도 꼭 마스크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고향 광주 이야기 좀 할게요. 광주가 제가 안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3차 유행이 지금 막 벌어지는. 근데 그 시작점을 봤더니 사랑제일교회 신도였던 거야. 광주도. 아이고. 러브젤이 문제네. 러브젤이 진짜. 광주에서는 유흥업소에서 그때 집단 감염 나왔다고 했는데 광주시에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원래 뭐 1, 2주만 할 때는 원래 안 나왔어요. 사랑제일교회 간 사람들이. 근데 그 더 이전으로 7월까지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사랑제일교회 막 합숙해서 그 뭐 예배 보고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광주시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분석 결과 코로나 확진자 한 명당 직접 비용이 평균 4,781만 원이 든대요. 다 누구 때문입니까? 정강훈. 정강훈. 예, 나는 뭐냐면 사랑제일교회가 합수실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건 아니고 분명히 그 몽땅 있는 사람들 안에서 계속 통성기도라는 거 하나 하겠죠. 통성기도를 하면서 소리 지르고 잠을 자면서 옆 사람에 있으면 안 걸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라도 거기에 한 10명, 20명에 한 명만 있으면 건강하거든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런 사람도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설명 안 걸리더라도 와서 다른 지역에 광주 왔어요. 그러면 또 걸리는 거잖아요. 호흡기로 해서. 그러니까 너무 좀 정가원의 사랑제일교회는 이번에 그냥 장기동 하면서 빨리 철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합숙 예배, 소위 말하면 기도회 뭐 이런 거 이렇게 2박 3일 동안 하고 광주를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손님 등 23명하고 잇따라 확진을 해가지고 그 또 23명이 연차 감염을 시키지 않았을까 해서 이 사람 하나 때문에 광주 시민 이 검사 받은 사람이 8,000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라고 하는 지역이 이 지금 코로나가 좀 심해가지고 광주 쪽에서도 내려오지 마라. 서울이나 우리나 똑같다 이렇게 된 건데 결국에는 이게 정광훈네 발, 러브젤교의 발이다. 참 세상 곳곳에는 광주 같은 곳에도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신기해요. 1%가 문제죠. 참. GPS 분석 결과로 알아냈다고 해요. GPS로. 대한민국 첨단 국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끝난 김에 짧게. 예. 저번에 그 김종인이 그랬거든요. 질병관리본부의 관리청 지시를 잘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윤지숙도 그렇고 김종인도 그렇고 왜 우리나라는 검사 숫자가 너무 적냐 뭐 계속 음모론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코로나 발표에 대해서도 의혹이 많습니다. 왜 코로나 검사자가 하루에 몇 명이고 그중에 양성 판정률이 얼마인가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통계들은 왜 발표를 안 하십니까 했는데 사실은 발표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모질이 김승수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이제 저쪽에 이제 주장은 그거거든요. 개인 진단 키트를 통해 가지고 검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개인 진단 키트를 통해서 검사한 나라도 있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사망자 수예요. 사망자 수. 그러니까 발생이 그만큼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가 대한민국이 방역을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숫자가 왜 이렇게 적냐. 그래서 니들은 필요할 때마다 숫자를 늘리는 거 아니냐를 지금 연발 가짜뉴스 통해가지고 대정부 질문까지도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국민의 짐이다. 이게 헛소리인 게 검사 건수를 필요에 따라 조절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당연히 조절하지. 뭐 검사할 사람 없는데 검사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당연히 8.15 집회 같은 이런 대형 집회가 생기고 접촉자가 많아지면 검사를 늘리는 거고 환자 접촉자 수가 적어지고 유증상자가 적어지면 숫자를 줄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뭐 사실 이렇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검사 수가 폭증을 하는 게 걔네들은 추적이 안 되니까 열 나고 유사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검사를 해야 돼. 왜? 추적이 안 되거든. 우리나라처럼 관련자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열 나고 기침해도 선생님께서는 접촉한 적이 없으시네요. 해서 그냥 일반적인 독감에 준해서 치료하면 돼. 그리고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검사 방역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핀포인트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처럼 열 나고 독감 증상 조금만 해서 일단 코로나 검사 합시다 해가지고 하면 수백만 건 되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 국가에서 이거보다 어떻게 더 투명하게 이거보다 어떻게 아침마다 브리핑하고 몇 명 검사했고 몇 명 확진자 나왔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브리핑밖에 한 개 더 있냐 뭐 이런 애들 한 말을 기사로 쓰질 않나. 정말 보고 있으면 기가 막혀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 안 해봐요. 지금 이게 도망가고 못 찾은 사람들을 우리 경찰력을 동원해서 대구도 다 찾았습니다. 경찰까지 동원해서 도망간 사람 찾는 나라는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그것만도 아는데 계속 프레임하고 정경 청장님 좀 그만 좀 까세요 좀. 그 뭐 막 몇만 명씩 사망자가 나오는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은 지금 400명이 안 되죠 사망자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거를 이 이야기 왜 했겠어요? 나는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공식적으로 지금 방역 방해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당대표급이 이런 이야기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저쪽 모질이들은 그 말을 믿어요. 봐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정부가 숫자 조절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괜히 하는 말 아니야. 지금 소위 말해서 집회도 못하게 하고 자기 막 추미애 건 이런 걸 덮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심어주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최소한 국정 운영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이 시스템 질병관리본부의 이 방역 시스템은 저 밑바닥까지는요 동네에 있는 보건소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구청에 관련된 부서도 있을 거고 그 구조 내에서 숫자를 조작을 합니까? 내가 증상이 있다고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검사 안 해주고 조작을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모여가지고 어떤 누군가는 그 시스템 내에서 숫자가 올라오면 유리할 때는 적게, 뭐 불리할 때는 많게, 뭐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마인드는 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발 집회 등을 탄압하는 욕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요. 어제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 있죠. 그 국민의 힘은 시민단체도 아니고 제1야당이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방역 방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국가 시스템을 안 믿어. 그러니까 미친놈들이 전철 같은데 마스크 안 쓰고 타가지고 문재인이 지금 조작하고 있다 소리 치고 있잖아요. 이게 다 김종인이나 윤인숙이나 이런 애들 효과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방역을 방해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고 그 이야기는 이따가 추미애 장관 이슈랑 연결이 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